구독, 좋아요. 아니 유승민 전 의원마저도 아유, 갔어요. 그러니까요. 유승민 전 의원마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엉덩이 무겁기로 유명한 분이시죠. 맞아요. 상상도 못한 분이 단식자 국회까지 와서 네. 장도혁 대표 찾아가지고 격려했거든요. 아니 이거 좀 놀랐지 않습니까? 당연히 다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. 저도 예측 기대도 못했어요. 안 했고 네. 최근에 정치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은 현역으로 활동할 때도 엉덩이 무겁기로 유명했습니다. 아 그렇죠. 유명했죠. 이게 뭐 비하적인 게 아니라 네, 그냥 스타일, 특정한 스타일. 이벤트나 상황이 있을 때 좀 가장 늦게 움직이는 걸로 유명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현역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출마 계획도 없다라고 하는데 단식장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나름대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아무리 야당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여당이 이렇게 폭주하는 건 아니다. 저는 그런 이 마음을 심지어는 지금 일선에 없는 정치인조차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. 네. 이런 과거에 이런 가장 이런 자리에 늦게 나타났던 사람조차도 자리를 했다는 거. 아니 예. 유승민 의원은 그 윤석열 후보 당시에 선거 캠페인도 안 도왔어요.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죠. 안철수 의원도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당내에서 다른 당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에도 당내 여러 갈등에 휘말렸었던 분들마저도 이제는 대안과 미래도 장동혁 대표를 적극적으로 아니 지지한다고 하잖아요. 그 친한계인 우재준 의원도 왔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지금 한동훈 혼자 못 오는 거예요. 혼자. 못 오는 거예요? 저는 못 오는 거라고 봐요. 왜냐면은 네.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진 판이 있어야만 가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인문학적으로 분석을 해요. 네. 그리고 사실 지금 저는 그것도 모양새가 너무 웃깁니다. 어제 기사도 뭐 중진들이 한동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그거 건의할 뭐 예정이다. 그거 뭐냐 오보라고 그건 사실 원내대표실에서 없다고.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. 네. 근데 뭐 일부 중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아니 남이 오라고 해야 옵니까? 사과도 조선일보가 하라고 해야 합니까? 아이, 그러니까 무슨...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한동훈을 둘러싼 이 주변의 모든 행위들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. 그러니까 이거를 금쪽이에 비유를 할게요. 금쪽이.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금쪽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예. 내가 낳고 길렀는데 내 자식이 금쪽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은요, 내가 양육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, 인정하는 그 거죠.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그 인지부조화를 느끼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야 한동훈이 그래도 사과 제대로 하고 그래도 이번에 기회 주면 판 한 번 만들어 주면 한번 단식장에 중진들이 가라고 얘기해서 건의해 주면 가서 뭐라도 하겠지. 안 해요. 한동훈이 없는 의원총회장에서 그 의원들끼리 나와가지고 한동훈 시팅을 하고 있고요. 예. 뭐 중진 고문 같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한동훈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뭐 조선일보 나와가지고 한동훈도 잘못 있다라고 하니까 쪼르 나와가지고 무슨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하고요. 이게 대체 뭐냐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능동적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억지로 시팅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기성세대의 고집 같은 것들이 지금의 이상한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한동훈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, 고립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네.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네. 한동훈 전 장관이 갈지 않아도 되죠. 평당원이신데. 값어치가 또 네, 없죠. 이제 뭐 사실. 평당원이시니까 뭐 본인이 이제 네. 본인의 어떤 당 대표께서 누구가 계시니까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평당원님 누구 안 왔다고 비판하는 건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저는 평당원이 생각을 누구 왔는지 해요. 체크도 일일이 안 하죠, 사실. 그러니까 예. 그런 걸로 우리가 굳이 비판의 논평을 한다는 건 너무 네. 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억가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네. 근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일반적인 평당원당은 다르게 이름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럴 때는 모습을 비추는 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해야죠. 예.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조금 예전에는 알았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가는 거를 좀 싫어하세요. 그러니까 약간 그게 약간 쇼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다 끝나고 뭔가 스포트라이트 빠졌을 때 가시고 그러는 건데 네. 뭐 그게 정치적으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. 그런데도 오시잖아요. 왜냐면 이거는 지금 그런 걸 따질 판이 아니라서 그래요. 근데 지금 자기가 뭐 가네 안 가네 누가 오라 했네 이거는 자기가 그걸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. 차라리 그냥 나 그냥 평당원인데 내가 거기 뭐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. 안 갈게요. 그럼 아무도 뭐라 안 해요. 네. 예, 그러니까 그냥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되 지금 본인을 어쨌든 추종한다고 하는 친한계 분들이 거기에 자꾸 말을 얹으시면 그게 결국 본인 나이에 우스워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좀 통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좀 그런 말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을 좀 하셔야지. 지금
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할 때 한동훈 대표가 뭘 해서 비판해 본 적은 잘 없어요. 어. 그 분의 어떤 지지자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예.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혹은 뭐 친한계라던가.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그룹의 리더라는 거는 그런 걸 조금 통제하고 좀 제재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. 함께 이제 외국 교수 비판을 받으시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를 시키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